지금 대선 양상에 대해서 각자 자기 함정에 빠져 있어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걸 궁금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또 지금 국힘 내부에서조차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가면 결국은 지게 될 거다. 자, 거기에 대해서 승부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종 대선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걸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겠죠. 오늘 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요즘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재명 편을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여론조사들은 아직도 20% 차가 난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보수 성향을 가진 여론조사는 김문수가 이재명의 한 4% 안팎으로 접근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양극단에 있는 여론조사는 배격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저의 소신이고 실제로 정치 분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20%가량 지고 있다라는 조사도 배격해야 되고, 최근에 오차 범위 내로 붙었다라는 조사도 배격해야 된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현재 두 사람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 제가 봤을 때는 한 10%에서 12% 정도 격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 조사라 보여요. 지금 이 ARS, 그러니까 자동응답 여론조사 방식에서는 상당히 이재명과 김문수의 차이가 급히 좁혀진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요. ARS는 샤이 보수, 숨겨진 보수들이 적극적으로 답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 측면도 있고, 또 보수청이 ARS 조사에서 응답률이 매우 높아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탄핵 반대 국면에서 일부 보수 성향 여론조사에서는 윤통의 지지가 50%를 훌쩍 넘겼고, 또 탄핵 찬반 여론도 비슷하게 접근해 들어가고 그런 결과도 있었지요. 근데 결국은 보면 막판에 탄핵 찬성보다 반대가 힘이 빠졌던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여론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조작 여론조사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조작 여론조사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쌍방이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정확한 여론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한 10에서 12% 정도 뒤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보면 이재명은 지금 자신의 지지율을 거의 97, 8%까지 지지층에서 다 모았어요. 민주당이나 또 좌파 지지층요.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이재명이 중도층에서도 한 5대3, 6대3 정도로 앞서고 있는 것도 맞아요. 중도층에서 10에서 20%는 이재명을 찍기도 싫고 절대 안 찍어요. 그런데 김문수도 찍기도 싫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보고 우파 진영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한테 한 90% 모였다고 봐요. 그런데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우파들이요, 전체 보수에서 한 15% 됩니다. 이들이 나중에 전체 지지율로 환산을 하면 한 5% 될 거라고 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김문수에게 아주 비판적인 시각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무당파 부동층 같은 경우에 한 15% 안팎, 그리고 보수에서 지금 온건 보수 15% 안팎, 이들은요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전체 투표율로 보면 10%가 좀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표를 끌어들이지 못하면 김문수가 한 10% 지금 이상 뒤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자, 이준석과의 그 단일화 부분은 제가 수엔 스마일에서 했듯이 실질적으로 이준석이 들어가면 그 표 중에 상당수는 투표 안 하고 일부는 이재명에 가고 일부만 김문수에게 오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단일화를 갖다가 계속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조선일보도 오늘 그거 다뤘어요. 단일화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여론조사의 형태로 보면 큰 효과가 안 보인다. 3자 대결할 때 이재명 50, 김문수 36, 이준석 6, 양자 대결일 때는 이재명 52, 김문수 39, 이재명 51, 이준석 25.
그래서 김문수의 지지율이 단일화했다고 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김문수가 올라간 만큼 이재명도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단일화는 제가 볼 때 답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격차가 날까? 그런 부분에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어느 정도 격차가 날까? 그걸 대중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겠죠. 저는 나름대로 정치 분석만 한 20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에는 뜻이 없어서 안 하지만 정치판을 읽는 데는 특히 한국 정치판에는 좀 나름대로 도통에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지난번에 2024년 총선 때 제가 110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지요. 그때 제가 국힘 의석을 110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결국 108석이 나왔죠. 거의 맞췄어요. 지난번에 탄핵 때 보면 8대 0이 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맞았죠.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한국 정치판의 흐름을 읽는 데는 나름 재주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가면요. 8%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정도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7% 차, 크게는 9% 차가 날 거다. 물론 마지막에 김문수 측이 좀 더 결집시켜서 간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표차가 적은 거냐? 굉장히 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을 106만 표가 이겼죠. 그때 크게 이겼다 했잖아요. 그런데 7% 차면요. 230만 표 정도 이기는 게 될 겁니다. 그건 대패예요. 9% 차가 남다면 300만 표 정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판에 따라가는 효과가 지난번에 윤석열과 이재명의 2022년 대선 때 보면 당시 문 진영에서는 한 7, 8% 이길 거다. 10%가 넘을 거라고 또 이준석은 이야기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면 0.72% 27만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겼죠. 그래서 좌파가 오히려 숨은 표가 있고 우파가 지금 숨은 표가 적다. 왜? 탄핵 국면이라는 걸 통해서 계엄 국면이라는 걸 통해서 또 윤석열 부부의 여러 가지 일들과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단일화 과정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한 염증이요. 이재명에 대한 염증보다 좀 더 높아져 있다는 걸 실질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기권을 할 확률이 높아서 이번에 투표율이 사생결단으로 투표하러 가는 행태는 아닐 거라고 본다. 투표율이 근래 들어서 좀 낮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지금 대선 패배감에 상당히 빠져들고 있어요.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지만은 그것이 역전을 시키기에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듣는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가 사면에 매우 의미심장한 보도를 했어요. 뼈아픈 국민의힘의 지금 지지율 수준, 국민의힘 전반에 위기감이 번지고 있고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뭐라도 좀 해야 된다. 이번에 사전 투표일은 5월 29일 목요일부터 5월 30일 이틀간입니다.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사전 투표를 하죠. 그러면 오늘이 지금 5월 22일 목요일이에요. 그러면 사전 투표가 다음 주 목요일 일주일 뒤에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날인 금요일 5월 30일까지 사전 투표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요. 이제 사전 투표 전에 오늘 포함해서 남아있는 7일간 뭔가 승부수가 나와야 된다. 내가 대선 보이콧 하자는 게요. 그런 정도로 강한 수준으로 국민의힘을 며칠 남지 않은 이 작은 시간에 압박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절대로 승부수를 던지지 않는 그야말로 수구 꼴통 기득권이기 때문에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보고 뭐 온갖 비난과 욕을 하고 있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제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앙일보 내용이에요. 자, 김문수 후보가 부동층을 포섭하지도 그렇다고 범보수 지지율을 확실히 흡수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김문수 후보의 부진 원인으로는 유권자에게 각인될 만한 핵심 공약이나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클릭 행보로 보수 진영 이슈를 이재명이가 파고들고 개헌까지 말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문수 후보에게 과거 경제민주화, 박근혜 후보가 들고 나왔던 경제민주화처럼 확실한 킬러 콘텐츠가 없다. 사전 투표 전까지 뭐라도 발굴해야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평소에 말하던 대단히 서민 위한, 그 서민을 안 붙여도 사회개혁이라는 건 서민 위한 사회개혁이지 부자를 위한 사회개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민 위한 사회개혁적 이슈를 들고 와서 승부수를 던지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이대로 맥없이 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20% 차도 진 거고 7, 8% 차도 진 거예요. 진 거는 진 것이고 20% 차도 대패고 7, 8% 차도 대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는 이걸 갖다가 28일까지 던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 보이콧을 하겠다라는 그야말로 결사적인 배수진을 깔고 김문수를 압박하고 있는 저를 왜 욕을 합니까? 제가 어제요, 김문수 후보에게 오랫동안 영향력이 큰 여러분이 대부분 다 아는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 그분한테 제가 말했어요. 그분은 이준석이하고 단일화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단일화 안 된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10% 조금 미만 차이로 지게 된다. 그냥 뭔가 될 듯 하다가 시간 이제 거의 다 가고 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엄청난 이런 쇼크가 오게 될 거다. 그렇게 되느니 김문수가 선거 졌다고 생각하고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과감하게 이재명이가 오른쪽으로 오는 거하고는 다르게 좌클릭해서 진보적 이슈, 서민 위한 사회개혁 이슈를 던질 필요가 있다. 지금 잡아놓은 물고기 숫골 비를 맞춰서 무엇하겠느냐. 그래서 김문수한테 이 이야기를 좀 해라. 며칠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김문수하고 연락이 된답니다. 그러면 연락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거고 아마 당신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될 거다. 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한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관철이 될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한 거는 매우 객관적인 상황, 즉 전혀 제가 사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태까지 제가 살아온 걸 보면 사심 없이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고 그걸 듣기 싫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고 다 그렇게 제 말대로 돼버렸죠. 제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저런 방향을 안 고치면 결국은 탄핵에 놓이게 될 거다. 과감한 사회개혁을 해서 지금 우군을 서민 진영에 두텁게 하라고 얼마나 말을 했습니까? 근데 엉뚱하게 계엄을 하면서 저렇게 돼요. 대체로 말 안 들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비난을 해요. 대선 보이콧 운동한다. 만약에 이렇게라도 결사적으로 안 하면요. 좀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받겠습니까? 그냥 져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뭐 저의 힘이나 제가 가진 가치의 힘을 우습게 알면 무시하겠지요. 그러면 결국은요. 대패합니다. 7에서 9%로 지는 게요. 적게 진 게 아니에요. 대패예요. 자, 보수는요. 현명하게 판단해야 되고 김문수는요. 이제 선거가 졌다라고 생각하고 질 바에야 뭐든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내가 이 정도 말해주는 거는요. 굉장히 관대하다고 생각하세요.